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최근 TV를 봐도 그리고 인터넷을 봐도 많은 곳에서 운전자 보험에 대한 광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각종 단속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 단속도 강화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각종 단속도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처벌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입이 급증하고 있는 운전자 보험, 나도 들어야 할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여러분은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실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 어떤 것이 다르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 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자 보험이든 자동차 보험이든 모두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착각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이 두 가지 보험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보험 성격도 다르고 보장 내용도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무차별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운전자 보험, 주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입한다길래 덩달아서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구분하셔서 이 보험을 꼭 가입해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간단하게 말하자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동차 보험이라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일어났을 사고에 대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보상할 수 있도록 가입하는 것이 자동차 보험이고요. 운전자 보험은 내가 보상받는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필수 보험이다. 가입이 강제적입니다. 그러니까 의무보험, 대인이나 대물보험, 강제보험이 있고요. 또 여기에서 내가 가입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보험, 여기에는 추가적인 대인이나 대물보상, 무보험 상해,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 자기 차량 손해,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선택해서 들 수 있도록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 사람이 다치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물적 손해를 입힐 수도 있는데 이것을 보상해주는 보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중심으로 하는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많이 가입하고 있는 운전자 보험은 어떤 것일까? 상대방 기준이 아닌 나를 위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교통사고가 났다, 이때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사적 책임도 있고요, 행정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여기에 민사적인 책임까지 지게 되는데요. 민사적인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이미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한 민사 책임,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을 통해서 처리하면 되지만 여기에서 법적 비용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조그만 교통사고일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는 상해 정도도 적을 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이나 법적 비용도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커다란 교통사고인데요. 12대 중과실 사고, 그리고 상해가 큰 중상해 사고, 이런 형사처벌이 되는 사고가 났을 때가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형사 합의금을 마련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 부담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비용이 발생했을 때 가입하는 것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최근에 구속되었던 스쿨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에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니까요. 이 부분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운전자 보험 보통 상해 부분, 비용 부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보통 한 달에 10,000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여러 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모두 다 중복 보상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보험회사에서는 중복 가입 상관없이 모두 다 지급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 여러 군데 가입한다면 여러 군데에서 보상받을 수 있겠지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데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제 중복 가입하고 있습니다. 벌금,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이 부분은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기 때문에 하나의 보험만 가입하셔야 됩니다. 2개, 3개 한다고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보험회사에서 가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보니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내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다면, 그러니까 이미 가입하고 있다면 벌금 한도를 추가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운전자 보험 벌금 한도가 낮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보험을 해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보험사로 다시 가입하라 이렇게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특약을 추가해서 증액하시면 됩니다. 최근 많은 도로교통법이 바뀌기 때문에 벌금 한도가 계속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새로 가입하자라고 아무리 권유해도 기존 보험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특약을 가입해서 조금만 더 비용을 증액시킨다면 벌금 한도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금 한도 기존에 2천만 원이었지만 2020년 이후부터는 벌금 한도가 3천만 원까지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나도 벌금 보상액을 늘리고 싶다 한다면 특약을 추가하시면 되지,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 운전자 보험 중에서 만기 환급금이 있는 보험은 대부분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만 받겠다 하시는 분들, 만기 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선택하게 된다면 절반 이상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그러니까 순수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부분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에게 꼭 필요한 특약만 신중하게 가입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보험을 가입할 때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약관들도 너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때 확인하셔야 될 것은 바로 보장금액이나 자기부담금, 보험료 수준, 실손 여부, 보험 만기 이런 것들만 확인하셔서 나에게 필요 없는 특약까지 가입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운전자 보험 형사 합의금 특약에 가입했다 할 때는 내가 당장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 그러니까 합의금을 지급해 주기 때문인데요. 만약 운전자,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형사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했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이때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셔서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직접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꼭 체크하셔야 되는 것은 형사합의는 피보험자, 그러니까 운전해서 사고가 난 사람과 피해를 받은 사람, 피해자, 당사자 간에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사합의는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 그러니까 운전자와 피해를 본 사람 간에 진행해야 된다. 이때 반드시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두어야 된다 하는 것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상식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